천룡인은 800년 전 세상을 창조한 20명의 왕들의 후예들로 현재 세계 최대의 권력가로 군림하는 이들입니다. 천룡인들은 세계정부 최대의 권력가들이며 흔히 세상을 창조한 이들이라고 불리며 각국의 왕들이나 해군본부 원수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천룡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커녕 일말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사람을 살해하거나 한 나라를 괴멸시키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룡인들은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자주 연출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하등한 생물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물론 돈키호테 호밍이나 선대 네팔타리 가문의 왕처럼 천룡인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최후가 좋지 않았으며 특히 돈키호테 호밍은 자신의 아들 도플라밍고에게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천룡인들은 사실상 평범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으나 세간에서는 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인들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천룡인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무는 작중에서 신이라고 묘사되었으며 흰수염조차 이무를 신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레벨리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 천룡인들이 용궁 왕국의 왕 시라오시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레벨리 회의를 위해 모인 세계 각국의 왕들에게도 폭언과 갑질을 일삼자 비비는 천룡인에게 의문을 제기하였고 루치는 천룡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 하계의 왕들 주제에 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차르로스 성은 그렇다이 라고 말하며 루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비비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따지자 루치는 신이 이치에 맞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루치를 포함한 세계정부의 관계자들은 천룡인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며 천룡인들 본인들조차 본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세계정부의 명령에 항명하며 세계정부가 신이라도 되는 것이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존재하기에 세계정부와 세계정부의 최상위층인 천룡인은 지속적으로 신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계정부가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루피가 신에게 대항하는 존재인 DA1족이며 결국 세계정부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마리조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천룡인들은 하등한 인간들과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싫다고 말하며 특수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렇기에 천룡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싫은데 일반인들과 같은 구역에서 거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피스 세계관의 치안이 워낙 위험하며 천룡인들을 노리는 이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은 대대적으로 해적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했으며 로저, 흰수염, 사왕같이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천룡인이라고 할지라도 해적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해적들뿐만 아니라 현상금 사냥꾼, 혁명군 등 천룡인을 노릴 만한 이들도 여러 존재하기에 천룡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조아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는 천룡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과거 800년 전 세상을 창조한 20명의 왕들은 지금의 마리조아를 만들어냈고 네팔타리 가문을 제외한 19명의 왕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마리조아로 이주하였고 그날 이후로 마리조아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한 네팔타리 가문은 아직도 천룡인들의 경계를 받고 있으며 배신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천룡인들에게 마리조아는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오로성과 이무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마치 스폰지밥에 다람이가 떠오르는 특수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또한 천룡인들은 특수 제작한 옷을 입고 다니며 이 옷은 마치 우주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남녀노소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천룡인들은 머리를 말아서 위로 올려 고정을 시켜놨으며 머리의 끝부분을 마치 돌고래 꼬리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한 이유가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과거 800년 전에 천룡인들의 선조조차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한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천룡인들이 특수한 머리 스타일을 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오로송은 천룡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스타일이 자유분방한 것을 보면 천룡인들은 선천적으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지닌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고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로송의 간디는 머리가 아예 없기에 돌고래 꼬리 컷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송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다고 알려진 인물들이며 세계정부의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입니다. 오로송은 작중 초반에만 하더라도 아카이누가 당신들도 천룡인의 꼭두각시 아니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천룡인들보다는 직위가 낮은 인물들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정부의 계급구조가 밝혀졌고 천룡인들의 왕이자 존재 자체가 극비인 이무를 제외하면 오로송들이 세계정부에서 가장 직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로송들 모두 천룡인 출신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능할 것만 같았던 천룡인들 중에서도 오로송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기에 천룡인이 그저 800년 전 선조들의 업적만으로 세상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송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유는 세계정부는 독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실상은 이무라는 독재자가 존재하기에 굳이 오로송에게 평등한 권력을 준 것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 루피급 인물들을 처리하는 중대한 일이 아니면 오로송들이 세계정부의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하며 중대한 일이 아니면 해군의 선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결정됩니다. 천룡인들이 세계 귀족이라고 불려왔기에 독자들은 귀족보다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세계의 왕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룡인들보다 지위가 높으며 천룡인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인 이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가 오로송에게 말한 천룡인은 이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로송과 천룡인들조차 이무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무는 아직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인물이며 아직 자세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이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아직은 그저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의 인물들조차 이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며 사왕이나 해군 원수, 혁명군조차도 이무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부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존재인 세계의 왕 이무를 목격한 이후 드래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자 이무가 직접 나서 루루시아 왕국과 함께 사부를 세상에서 지우려 한 것을 보면 이무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제거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었던 록스가 세계의 금기를 알아버리는 바람에 제거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록스가 알아버린 세계의 금기가 이무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현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이무가 루피의 인생 최대의 적이자 최후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루피가 원피스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원피스가 이무를 상대하기 위한 초석이나 최소 조건일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무가 여태 루피가 상대해왔던 적과는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천룡인은 흔히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며 약 1000년간 세계의 정점에 군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천룡인에게 반기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나타나는 D의 일족들은 늘 폭풍을 일으키며 소위 신이라고 불리우는 천룡인들에게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기에 천룡인들은 D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면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급기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며 D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감추려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라소는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아차린 이후 천룡인인 도플라밍고와 D의 일족인 로우가 같이 있는다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파멸을 맞이한다고 말했고 코라손의 예언대로 결국 도플라밍고는 D의 일족인 루피와 로우에 의하여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는 로저가 해적왕에 등극하자 로저가 D의 일족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로저를 골디 로저라는 이름 대신 골드 로저라고 부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저가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한 이후 요즘 정부놈들이 나를 골드 로저라고 부르더군. 뭐 그걸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만 이라고 말하며 세계정부가 자신의 이름을 극도로 감추는 이유가 원피스와 공백의 백년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D의 일족에 관하여 흥미를 보이자 로저는 먼 옛날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였기에 D의 일족이 세계정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인 공백의 백년과 연관이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D의 일족인 루피가 신이라고 불리는 이무를 잡아낼 것으로 보이기에 D의 일족이 신의 천적이며 세계정부를 부숴버릴 일족임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해군대장이 출동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군대장은 신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들이며 사황, 드래곤, 미호크 정도를 제외하면 1대1로 해군대장을 잡아낼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대장이 2명 이상 출동하게 된다면 사황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전성길 로저나 흰수염 정도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이들은 해군대장의 존재 때문에 천룡인들을 건드리지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매우 더러운 초신성들이나 해적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일족이 멸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천룡인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으려 합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천룡인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기에 천룡인에게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천룡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세계 최초로 천룡인을 폭행해버렸는데요. 루피와 차를로스 성은 우연히 노예 경매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천룡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갑질을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천룡인은 루피의 앞에서 하찌에게 총을 쏴버렸고 자신의 친구를 건드린 것을 본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차를로스 성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이는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사이다 장면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폭행당한 천룡인들은 분노하며 곧바로 해군대장 키자루를 출동시켰고 밀지모자 일당을 체포하기 위하여 키자루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괴멸위기에 빠졌으나 레일리의 도움으로 밀지모자 일당은 위기를 탈출하였고 루피는 천룡인을 최초로 폭행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거프는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천룡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로 해군본부의 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직속수하가 되어버린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중장에서 진급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천룡인에 대한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거프는 레벨리 회의 도중 사보의 양형제를 만났고 사보의 양형제는 이봐 거프, 나는 자네의 고향의 왕이라네. 난 천룡인이 되고 싶으니 다리를 놔주게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런 쓰레기가 되고 싶다고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천룡인을 쓰레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거프는 자식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며 손자가 사왕인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프의 가족들이 눈엣 가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룡인들조차 거프를 처벌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며 어쩌면 일개 천룡인들은 거프를 처벌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며 모든 해군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며 역대 해군 중 가장 강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천룡인들의 입장에서 거프는 거슬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능력과 인망이 워낙 출중하기에 건드릴 수는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대다수가 노예를 데리고 다니며 급이 높은 노예일수록 자신의 명성이 오른다고 생각하기에 천룡인들은 특수하고 희귀하거나 과거 이름을 떨쳤던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천룡인의 노예 중 천룡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노예는 전칠무의 바솔로뮤 쿠마로 천룡인들은 쿠마를 노예로 삼기 위하여 일정 규칙을 정하여 쿠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룡인의 노예가 되며 말 발굽과 유사한 문신을 새겨버리며 낙인을 찍어버리며 행콕은 이 문신을 자신의 인생 최대의 치부라고 생각하며 이 문신을 보고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은 루피를 보며 한눈에 반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천룡인의 노예 출신의 인물에는 전칠무의 해적여제 보아 행콕, 전칠무의 바솔로뮤 쿠마, 현 하트해적단의 최고 간부 잔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과 뱀자매들을 포함한 노예들은 피셔 타이거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을 때 탈출하였습니다. 샹크스는 현 상황이며 바다의 지배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배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기에 어떻게 보면 천룡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출생지가 갓벨리라고 밝혀졌으며 샹크스가 태어났을 당시의 갓벨리에는 천룡인들이 갓벨리에 거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샹크스의 부모로 가장 연관이 있는 인물은 갓벨리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록스티 지백과 갓벨리 사건 당시 갓벨리에 거주 중이던 천룡인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가 세계를 괴멸시키려 하자 오로성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고 오로성들은 빨간머리에게도 딸이 있었던 건가?
성가시게 민중은 그녀를 따르고 있어 혁명의 쌍은 빨리 잘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오로성이 저 소녀가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이라도 말인가 라고 말하며 우타와 샹크스의 혈통은 오로성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타는 샹크스의 양딸이지 친딸이 아니기에 샹크스와 같은 혈통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은 샹크스의 혈통을 피거랜드 가문으로 알고 있으며, 피거랜드 가문은 오로성조차 제거를 망설이는 가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천룡인 밑에서 태어난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독대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였으며, 이때 오로성 중 한 명이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샹크스가 천룡인 혈통을 지녔기에 오로성들이 샹크스와 만나주었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